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결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동굴에서 살았던 그 남자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법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우리는 지금 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동굴인과 같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동굴에서 살았던 그 남자를 떠올려 보면 그는 사냥을 하러 가거나 음식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의 아내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은 관계에서나 심지어 관계가 시작될 때에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발달시켰습니다. 또한 이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여성은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애착을 갖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녀 안에 특정한 감정을 심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 중 하나는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당신이 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든 아니든 당신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바로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그리워하게 하려면 그녀와의 소통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유튜브에서 여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하는 방법을 검색했는데 모든 영상에서 연락 금지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그녀와의 대화를 중단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형제여,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설명할 몇 가지를 하지 않고 연락금지 규칙을 따랐다면 그 여자는 당신을 결코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여자가 당신을 올바르게 그리워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워하는 감정은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즉, 데이트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그녀와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즉, 당신이 물리적으로 주변에 없을 때입니다. 이러한 각 단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레벨업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에 다닐 때였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마케팅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랜드를 고객의 마음에 각인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고객의 감각 중 하나를 브랜드와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의 경우 브랜드를 고객의 청각과 연결하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고유한 문구나 단어를 반복해야 합니다. 즉, 고객이 콘텐츠에 참여할 때마다 듣는 시그니처 문구가 있어야 하며 고객의 기억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시각의 경우 브랜드의 기본 색상으로 특정 색상을 사용하거나 브랜딩, 광고 또는 제품 디자인에서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과 색 구성표는 고유해야 하며 즉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유한 것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감각을 많이 사용할수록 영향이 더 강해집니다. 이제 이 원리를 여성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여성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성격에 고유한 것을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 말입니다. 간단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으세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대신 독특한 방식으로 인사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특이한 단어나 독특한 악센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향을 사용하여 향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도록 하세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당신의 냄새로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옷에 특정 반지나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독특한 아이템과 같은
독특한 액세서리를 추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새끼손가락에 흰색 반지를 끼고 다녔고 여러분도 원하시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이주로 인해 다른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눈에 띄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모든 면에서 독특했습니다.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한 전체 영상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 요점,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두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점은 대화나 데이트를 어떻게 끝내느냐입니다. 이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대화가 절정에 달하고 두 사람이 함께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이 대화를 끝내기에 완벽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반복하는 원칙이지만 오늘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말해서 첫 데이트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대화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채 여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항상 절정에 달했을 때 끝낼 수 있을까요? 저를 더 잘 이해하려면 여자가 당신과 더 많은 대화를 원하도록 내버려 두어 그녀가 당신 사이의 대화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즉, 대화의 마지막 10분은 그녀에게 매우 즐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입니다. 어려운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화나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이라면 그녀를 웃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본래 재밌는 사람이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문제점은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은 쉽게 통제하거나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항상 유머에 의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선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어느 순간 웃고 있다면 좋아요, 이제 가야겠어요. 친구와 미팅이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와 같이 말하면서 갑자기 대화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자의 마음이 당신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항상 반복하는 규칙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즉, 여성은 강한 감정을 느낄 때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녀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가 끝나려 한다거나 떠나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에게 강한 느낌을 주고 갑자기 말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그녀는 하루 종일 당신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왜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시리즈에서 저는 많은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미래와 관련된 감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과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와 관련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여행 경험, 위험한 직업 경로를 추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 또는 그와 비슷한 다른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경험은 항상 강한 감정을 수반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시로 이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모험은 무엇이었나요? 방문했던 곳 중 가장 신나는 곳은 어디였나요? 그녀의 과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 감정으로 가득 찬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의 배후에 있는 감정에 깊이 파고들면 그녀와 더 깊은 차원에서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블라블라블라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경험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하게 되면 비슷한 감정을 유발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여 그녀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열대섬에서 관광 가이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깊어짐에 따라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할지에 대해 불안하고 걱정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큰 위험을 감수하는 등 똑같은 감정을 느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면에서 그녀와 소통할 수 있지만 조심하세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간단히 자신이 겪은 일과 연관시킨 다음 다시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녀의 감정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으며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와 관련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의 열망, 목표, 꿈, 야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에 대해 생각하지만 실제로 묻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열망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감정이 다양하게 자극되고 이러한 모든 감정은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당신과 연관됩니다. 그녀에게 이 주제를 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올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대화를 더 심화시키려면 그렇게 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또는 그 꿈을 이루었다면 당신의 삶은 어땠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점. 대화나 데이트가 끝나가거나 떠나려고 할 때 다음 두 가지 주제 중 하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세요. 그녀에게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과거 경험이나 흥분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녀의 열망과 꿈, 또는 그녀에게 깊은 감정적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주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고 당신이 주변에 없을 때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이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녀가 당신에게 끌리는 것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리고 당신이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을 때 끌림이 커집니다. 많은 남자들은 여자와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는 내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잠시 떨어져 있으면 자신을 잊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요. 매력은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은 동안 쌓이고 이 기간 동안 그녀가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두 가지 주요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전화로 하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측면,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대한 많은 조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많은 남자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어리석은 조언 중 하나는 너무 빨리 답장하지 마세요와 그녀에게 너무 많이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입니다. 좋아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가 답장한 다음 당신이 의도적으로 답장을 미룬다면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아십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는 내 메시지를 봤지만 궁상스럽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답장하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형님. 그녀와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한다면 당신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 여자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남자이고 이런 어리석은 데이트 게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녀에게 답장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이유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야 합니다. 즉 그녀는 당신이 중요한 일, 공부 또는 다른 진짜 약속 때문에 답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후 7시 전에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그녀에게 분명히 말하고 바쁘기 때문에 오후 7시 전에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이 시스템을 일관된 습관으로 만드세요. 하지만 이것이 오후 7시가 되자마자
그녀와 끊임없이 채팅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쁜 남자입니다. 할 일이 있고 하루 종일 휴대전화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분명히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화통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평생 기억해야 할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모든 전화에 즉시 응답하지 마십시오. 어떤 남자들은 너무 쉽게 접근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여자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전화에 즉시 응답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당신의 모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피하기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이 바쁜 삶을 살고 있고 그녀의 전화를 즉시 받는 것보다 당신의 하루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 잘 지내?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해. 이것은 그녀를 약간 짜증나게 할 수 있고 왜 그녀에게 즉시 대답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왜? 그녀는 영화를 보는 것이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신의 세상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당신에게 그녀의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인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항상 만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녀가 당신의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최대 2번을 만나도록 노력하세요. 그녀를 매일 만나거나 매일 데이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때때로 여러분 사이에 긴 부재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2주 동안 그녀를 보지 말고 이 기간 동안 그녀와의 소통을 줄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긴 부재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로 여행을 가거나 무언가에 집중해야 하든 말입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진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무언가로 바쁘고 2주 동안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에게 당신을 그리워할 공간과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한 모든 전략을 결합하면 그녀의 내면에서 그리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